실각을 했거나 실각의 조짐이 있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 언론의 공식적인 시각인데 그렇다면 왜 시진핑 실각설이 나왔을까? 몇 가지 단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총구는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이게 마오쩌둥의 유명한 의록이기도 하고 중국은 사실 군사력으로 나라를 통치해 온 나라인데 군 수뇌부가 최근에 수청이 많이 됐거든요. 많이 바뀌었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이 대목에서 최근에 쫓겨난 군 최고 간부들이 시진핑 권력을 뒷받침해 오는 분은 시진핑이 식물 주석이 통제 아닌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일부 유튜버들 그런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3기 임기를 들어갔는데 벌써 13년, 12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1기, 2기 때 자기의 기반을 다져왔던 군수뇌부들을 대폭 교체하고 오히려 새 세대, 새로운 신진 세력으로 갈아끼우고 있다. 이것은 더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상당히 지금 우세하거든요. 또 최근에 브라질에서 이 블릭스 회의, 여기도 사실 시진핑 국가 굉장히 애착을 가졌는데 거기를 안 간다. 이래서 실제로 실각한 게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이 블릭스 회의에 브라질이 인도를 너무 잘해주고 인도를 초청해주는 데 대한 등록 그런 것 때문에 심기가 뒤틀어졌다. 그래서 블릭스 회담에 시진핑 가지 않는 것과 실각수로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후계자나 쪽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시진핑 실각수 상당무게한 뜬손인 것으로 보이고 또 오히려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수준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뭔가 무강도 대출 규제 시행에 들어간 주말 사례는 좀 장관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토요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주말에 안 하는 게 오늘 아침에 문을 열면 주담대 6월 이상은 일체 대출하지 못한다. 이게 건국 이후로 금액을 딱 특정해서 이 이상 대출 안 된다는 정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한 푼도 대출 받지 못한다. 강력한 대책. 그 다음에 전세를 끼고 산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6개월 내에 그걸 갚아라. 이른바 6억 원 제한. 6개월 내에 상환. 66 대책이라고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과열 증상을 빚고 있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한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의 경제 실세하고 구간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초고강도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의 시장 상황을 예측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측 못한 초강력 규제를 내세우면 시장에 피해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오히려 전세값이 올라가고 또 풍선효과가 터질 것이다. 그야말로 대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새로 왔거든요. 새로 임명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경제 타협이 없어서 혼선을 겪었다고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좀 아직 임명은 안 됐지만 현재 경제 타협으로서 이 혼란을 좀 최대한 막는 리더십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두 달 정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또 우리 유명한 서울대 파리학번 똥파리의 한 분인데요. 네. 82년도 입학해서 숫자가 워낙 많다. 그 당시 입시 제도도 없어지고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바람에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서 이른바 똥파리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최상목 부총리를 중심으로 서울대 법대 똥파리를 좀 말씀드렸는데 구윤철 부총리 경제학과 똥파리입니다. 경제학과 똥파리에 있는 분들은요. 이해우 취지 쪽 올려주시죠. 이해우 전 의원이라고 그 밖에도 조성욱 전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카카오뱅크 대표, 김한정 국회의원 등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게 될 구윤철 부총리 내정자가 지금 람마처럼 얽혀있는 경제의 난을 슬기롭게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귀한 시간이 있지만 복잡한 상황 빠르게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후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 관련해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유예 연장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가 미국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관세 법안이 상원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상원의 강경 법안 초안이 일자리 수백만 개를 파괴하고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완전히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메타가 오픈 AI의 연구 인력을 잇따라 영입하면서 인공지능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사 최신 AI 모델 성능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배경으로 꼽히는 가운데 메타는
두산에너비리티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경제 회복과 AI 등 새로운 성장 엔진 가동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6월 마지막 날에 오늘 남부와 충청, 이동, 제주의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에서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고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대구, 경북에서 5에서 20. 월요일 아침 모든 게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밝힌 상호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관세율이 잡힌 서한 발송을 다시 예고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가 미국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김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환을 보낸다는 거죠? 현지 시간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 이전에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편지를 보내서 무역 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면서 25%나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불균형 정도에 따라서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어떤 일부 국가에는 기본관세인 부과가 다만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 주력하고 있는 25% 자동차와 부품관세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우방국까지 언급을 하면서 서한 발송을 예고를 했는데 이런 배경은 어떤 데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밝힌 협상 시한까지 열흘이 채 남지 않았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첫 합의 소식이 전해진 영국 이후에는 아직 뚜렷한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협상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 우리나라와 일본 등 우방국부터 재촉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스코프 센트리 재무장관은 미국 노동절인 9월일까지 주요 국가 협상을 완료하기 희망하면서 UAE가 내추가 연장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10부터 50%까지 관세율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국가들의 관세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들은 우리를 속여왔고 수십억 달러를 빼앗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에 비춰볼 때 협상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관세 장벽이나 무역 적자 해소의 뜻을 내비친 국가에 한해서만 관세율을 낮춰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외로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을 상대로 기립설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럽 언론에서 유럽연합도 미국 이텍 클리어에 대한 규제 문제를 관세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했지만 낮추기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의 관건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여한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세정부 협상단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여한부 본부장은 현재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그간 한미 양국이 싸우는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일축과 치열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상호관세 추가 기회를 장담할 수 없고 품목별 관세율 낮추기도 어렵다는 판단 속에 미국이 오해하는 부분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막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감세 등 주요 국정의제를 반영한 법안이 상원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법안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이한승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첫 문턱을 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이름 붙인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성원 절차 관련 표결에서 찬성 53표, 반대 49표로 가결됐습니다. 절차 표결은 발의된 법안을 다음 절차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 이번 표결 통과에 성공한 겁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 공제가 9월 30일로 앞당겨 종료되고요. 2027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일부 혜택이 예상돼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도 2027년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에만 주도로 한정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날을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머스크 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법안이 미국의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러 조사를 보면 이 법안은 공화당의 정치적 자살행위까지라고 지적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한때 봉합되는 듯했던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미국 사업 부문을 사려는 원매자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주 동안 원매자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승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9일까지였던 틱톡의
90일 더 연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시설을 손상해도 이란이 수개월 내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란 핵시설의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 이란이 기존에 생산했던 고농축 우라늄을 이동시켰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이란의 프로그램이 수십 년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1년 10개월 만에 조건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가 수산물 품질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전제하에 조건으로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쿠시마현은 지난 2023년 8월 이전에 수입이 금지됐던 10개 도현은 이번 수입 재개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일본인 50%가 내달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수 유지를 바라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0.2가 집권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을 합친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 과반 의석수 유지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양국의 수준이 확인되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탄력을 받았는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시 관세로 쏠리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을 가운데 백악관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위험선호 심리를 더욱 자극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 3.77, S&P 500 지수는 3.19%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이렇게 지수가 크게 뛸 수 있었던 건 전반적으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증시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전날 미국과 중국이 무역 관련 합의에 성공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린 가운데 스코프 샌트 미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히며 주요 교역국 10곳 이상의 국가와 합의에 근접했다고 시사했는데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잠시 조정이 있기도 했지만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를 전반해서 시장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가 우리의 사랑이야.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헬스케어가 약보합권에 머물고 나머지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임의 소비재와 통신 서비스는 이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종 상위 종목 보면 먼저 엔비디아는 1.7을 급등하면서 한번 고점을 높였습니다. 5거래 연속 오르면서 주가는 이제 4상 첫 160달러 선 진입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관련 리스크가 컸던 만큼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에 서명했고 또 여기에 크게 흔함이었던 히토류 공급 제한 문제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자 주가가 뛴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말 사이 엔비디아 경영진이 주식을 대거 매도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하락했고 아마존은 2.85, 알파벳도 2.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보면 메타도 1 넘게 올랐는데요. AI 분야의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메타가 이번엔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총 29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3명의 오픈AI 직원에 이어 주말 사이 4명의 인재를 추가 영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1%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로보택시를 출시하고 한 차례 급등한 이후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출시된 샤오미 SUV가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더욱 내려갈 거란 우려가 커지며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나이키는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3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지만 매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회사 측도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 비중을 줄이기 위한 계획도 내놓으면서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부합하자 주가가 뛴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6월 한 달간 S&P 500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코인베이스는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투자자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요. 이날 서클 인터그룹이 폭락하면서 같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도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전날 4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중동 긴장 완화로 방산 수요가 약해지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난주 대부분 하락하면서 서학개미가 테슬라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도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출시 이후 상승 흐름이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서클 인터그룹은 매수 규모를 더 키웠고요. 엑소엑스랑 스파이에도 매도 규모를 소폭 키우면서 비슷한 흐름 유지했습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불안 요소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미국 자산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 지표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우선 국채금리는 지난주에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에서 매파 목표 인사들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단기물이 강세 압력을 받는 날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가 거의 확정될 것도 국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2년물 금리는 3.74까지 빠졌고요. 10년물 금리는 4.27%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4월 마지막 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주간 기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금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유가가 올랐지만 그래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 갈등이 완화되자 유가는 한 주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주 동안 WTI는 13% 넘게 하락하면서 2023년 3월 이후 2% 넘게 떨어졌습니다. GFC 생명과학 신규 상장하네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거고, 코넥스에서 거래가 되던 종목이니까 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겠죠. 화장품 원료 좀 핫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적자 기업이네요. 적자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한 800억 정도. J2K 바이오랑 좀 비슷한 그런 종목이네요. 제주은행은 별 볼 일 없으면은 요건 던질게요. 제주은행의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더존 비주온이 최근에 그 매각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주은행은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거리는 많아요. 네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날씨가 좀 끄끄한 것 같아서 에어컨 틀었어요. 쪄요. 운장도 공기가 요즘 습한데 지금 햇빛이 막 오르잖아요. 찜통이야. 기아가 좀 풀려야 될 텐데 걱정되네. 걱정이 조금 되네요. 지금 아침에도 관세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타격이 최고 크더라고. 자동차가 근데 거기다 반영됐어요 형님. 좀 이따 보자고요. 어차피 관세는 해결될 건데 중국하고도 된 거 보면 미국장이 폭등했더라고 완전. 관세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고, 지금 빨리 이재명이하고 트럼프가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해결이 되면 자동차 관세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참여 안 할 수 없어요. 어차피 그건 참여할 것 같은데. 관세 부분은 거기다 반영이 됐어요 형님. 새로 나온 뉴스가 아닙니다. 잘 지냈습니까? 날이 엄청 덥네. 이럴 때는 농사일도 좀 조심해서. 더위 먹으면 큰일 나니까 햇볕에 나가지 마라. 그래도 나 여기 이제 안산에 와 있어. 이따 저녁 때만 시간 있어. 저녁 때 내가 출발할 때 전화할게. 뭐를 갖다 줘? 그냥 줄게. 그럼 알았어. 이따 내가 출발할 때 전화하겠습니다. 기아를 막 시작하자마자 까는 거야. 카카오뱅크를 조금 더 태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좀 내려가지 않았나? 카카오 뭐가요? 바닥 치고 아마 올라올 것? 그런데요? 오늘 괜찮네. 아침에 불 좀 봤는데. 카카오뱅크 600 태워가지고 갑니다. 카카오뱅크 플러스 6% 도달하네요. 제주은행도 양전입니다. 플러스 1%네요. 자, 카카오뱅크는 아침에 아주 뭐 대단하네. 거래량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장관에 임명됐잖아요. 산업부 장관인가? 기업인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먼저 내산이 빵이던데 태양광으로 다 뺐던데. 두산 대표를 산업부 장관에 앉혀없어요. 탈원전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7만 원 넘어버렸네. 야, 그냥 엊그제로 넘었었으니까. 여기서 카카오뱅크 좀 들어가 볼까? 잠깐만요. 아니야, 자리 좋아요. 자리 좋은데 좋습니다 형님. 예, 32,200원 정도에 들어가 보세요. 2,200만 2,200 오케이. 접수했습니다. 네. 천주 접수했습니다. 기한까지 반가에 여기서 되면 좋고. 좋습니다 형님. 막판에 힘이 조금 약해질 거거든요. 장 끝날 때쯤. 아니요, 대체거래소가 원래 끝날 때쯤 되면 좀 약해지잖아요. 32,200원에 걸어놓으면 사실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네. 딱 거기까지만 찍네. 아니 거기가 거래량이 제일 많은 자리였어요. 형님이 말씀하실 때가 거기 정확했어요. 형님 지금 하락하는 거 보고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락하는 거래량이 제일 많은 금액이 거기였어요. 직전 거래량이 제일 많은데 형님이 1차 하락할 때 정확히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거 보고 말씀하신 거죠. 위에 터치하고 내려오는 1차 하락 지점이었죠 거기가. 그래서 저는 앞쪽으로 가가지고 가장 거래량이 많은 지점을 찾은 거죠. 발사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어제 형님 김치를 볶았거든요. 지졌어. 그러니까 참치 두 통을 넣고 지졌는데 처음에 뜨거울 때는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배렸다 생각하고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식으니까 맛있대. 한참에 아니 근데 신맛을 잡을 수는 없더라고. 그걸 어떻게 잡아? 카카오뱅크 다시 플러스 6 가까워지네요. 저 방에도 에어컨을 좀 틀어놨습니다 형님. 어서와.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만 뭐 어떻게 하세요? 아니 저는 설사한다니까. 카카오뱅크 아니 여기 GF님. 예. 카카오뱅크 32,200원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요? 들어가셨어요, 사장님? 예. 32,000원이요? 32,200원에 4,000조 들어갔어요. 4,000조. 32,200. 사장님, 네. 좀 이게 안 떠요. 뭐가요? 이게 안 떠요. 이거 KR 해온 것 같은데. 그거 하나지. KR. 아니, 이거 맞지? 아니. NXT 좀 안 누르시네. 네. 통화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KR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까요?
왜 안 눌러지죠? 충분히 이거 그게 나도 안 써보는 거 누르시죠. 아예 안. 껐다 다시 켜고 왜 안 눌러지지? 이거 눌러줘야 되잖아요. 아침에 눌러지거든요. 이게 통합으로 가는 그래서 끄고 다시 안 켜. 아 진짜. 그거라면 더 내려가긴 했는데 아 그래요? 사장님 말이 막 이거 글자가 막 써요. 뭐야 이거? 그렇죠. 어제 눌러졌어요. 200원에 사요. 그거 150원에 살 수 있었는데 200원에 살까요 그냥? 딱 그때가 됐으면 150원인데 체결됐어요. 저는 50개 샀어요. 아시죠? 4,000개. 방금 들었어요. 그 사이에 또 아니 어차피 아까 1,000개 들어갔다며. 한 1,000개씩 2,000개 들어갔지. 2,000개씩 4,000개 들어간 거지. 평단이 얼마예요? 200원, 아 200원. 아 32,000원이에요 평단이? 32,200원. 사장님 저는 50원에도 샀어요. 그럼 6%만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올라가? 사탕 좋아하는 거 같길래 사놨어요. 형님 동시효과 들어갔어요? 예. 식사하시죠. 이제 옮기세요. KRX로 아 예. KR. 동시효과를 마이너스 4%로 떼네. 그러다 또 차고 올라가. 마이너스 4%예요? 거기까지 다시 올라가. 치고 올라가. 10분 동안 거래하는 거라. 얼마죠? 괜찮아. 그럼 많이 먹어. 한번 힘들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아, 식성이 좋아요. 다 원위치 같습니다. 예. 완전 원위치 거의 다 왔어. 사장님 저는 수익 중입니다. 그렇죠? 예. 사장님 말씀하시고 마이너스 4%까지 갔대. 다시 올라가지. 왜 다시 또 내려갔어? 아예 100% 상승부에 걸려라. 아예. 아 그럼 파는 거예요? 그럼. 상승부에 걸리면? 아니 쌤이 팔자할 때 던지자 때 와 28이 엄청 가더니 다시 뒤돌아오더라. 28? 금요일날. 아. 내가 어제 갈 줄 알았어. 걔는 원래 전문가고. 아니 그렇게 확 까다라고 20. 갈 줄 알아버렸다고. 아니야 느낌이 이상했다니까. 빼다가 하루 전에 빼다가 다시 또 빼다가 다시 올리더라. 길이. 뜨거. 우리 28은 상승부에 걸렸어. 밑에서 시작이 갖고 28에 진가가 나오고 있나 봐요. 28에 진가. 진가가 있었어. 알아본 거지. 아니지. 일단 10,000원 넘어가야 제대로 그래. 아니 5,000원에서 자꾸 지금 아니 부딪혀야죠. 계속 부딪혀 올라가야 돼. 제가 아니 팔고 그 사람들이 개미들이 팔면 다시 이제 아니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묻어놔요. 상관하지 말고. 그렇게 5,030원에서 또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묻어놔버려. 끝까지 안 보다가 그렇게 해야 돼요. SK 이노베이션이 15%를 낸 거야. 모르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수급이 많아요. 수급이 많아요. 갈 수 있어. 관리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껍데기 여기다 버려도 돼. 가스 공급 간 기밀 검사에 따라 가스 공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가스 공급 간 안전 점검에 따라 가스 공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와 수렴하면서 가는 거 봐봐 형님. 힘내준다니까. 대박. 와 내면서 수렴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가고 있다니까. 이거 어디가 끝일지를 모르겠는데. 와 2차. 2차 후에 아싸! 그러니까. 어떡할 대박이다. 근데 카카오에서 450. 그냥 그건 안 봐도 돼. 보지 말까요? 이파를. 보지 말까요? 봐요. 계속 즐겨야지. 아니 즐기는 것도 있어야지. 대박이다. 자식이 잘 되는 꼴도 봐야지 어떻게 맨 안 되는 것만 봐. 아 무슨밖에 안 난다. 지금 대장주 돼버린 거야 대장주. 세상 상한가 붙이겠는데. 붙이든지 말든지 뭐 어디 그냥 그거 보기만 신경 봐요. 안 씁니다. 보기만 봐요. 아니 신경 안 써. 붙이든지 말든지 그거 지가 알아서 문제. 흔들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문드리 새끼더니 흔들라면 흔들고 말하면 말고. 진짜 대박이다. 아무도 관여 안 하면 지 맘대로 하게 그냥 놔두면 돼. 지랄을 떨거나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고. 저번에도 이 150원에 상한가였죠. 5,150원. 형님 이미 정고점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깨는 것도 지 맘이고 안 가는 것도 지 맘이고 내려 꽂는 것도 지 맘이고 그냥 지 맘대로 네 맘대로 하세요. 사장님은 진짜 스트레스가 없다. 스트레스 뭐 하려고 해요 지금은. 아 진짜 사장님 너무 부러워요. 보증보험도 가요. 보증보험 없이요. 보증보험은 없어요. 아 사장님 그때 안 팔았어야 되는데 진짜 아깝다. 나는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많으니까 또 간다 또 간다. 얘 원래 힘이 무진장 대단하네요. 그때는 주식하는 것 같지 않게 하는데 하루에 1조 2천억거리 되네요. 이제 28 잡주라고 그랬던 놈 이제 다 빠따 맞을 준비야. 하니까 하루에 1조 2천억거리 되라니 그렇지 않은 애라니까. 거래량 좀 보세요. 거래량. 그것을 그도 예. 그 정도 힘이 된다는 걸 알으니까 배팅해놓고 기다리는 거야. 사장님 진짜 마인드가 저 여유로움이 부럽고. 자 이제 빠따 맞을 준비해 이제. 와 대박이다. 400 세상에 이러니.
세상에 이런 일. 박 셰프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야. 혹시 축하해.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니까 축하해줘야지. 그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인생에서 처음이라는데. 아 쓰다. 하긴 바로 상한가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낫죠. 그러면 그래야지. 그거를 말이라고 하고 있어. 덜 빠지지. 수령을 갑자기 상가 가니까 막 그래야 오래 가요. 오래 수령을 하면서 가요. 그렇게 해야지. 저번에 너무 급하게 가니까 다 빼더라. 와 세상에. 그걸 던질 거 다 받아 먹으면서 가야지. 미쳤다. 사장님 와. 한번 개같다. 세상에. 그것도 형님 지금 이 시간에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이제 굳혀버리려고 지.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보내면 안 되는데. 아니야. 사장님한테 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보고 계십니다. 팔진 안 하실라나 모르지. 전화해드려. 아니 설마. 아니도 알아. 설마 우리가 한 대화들이 있는데 설마 그러게 하겠어요? 세상에. 우리 박 셰프님 쓰러지시겠네요. 숨이 막 넘어가. 대박이야. 이게 100%가 넘어가고 200%가 넘어가고 끝까지 한번 튕겨봐야 돼. 살 수가 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다 기한은 내리다 안 되게 생겼으니까 다시 올라가니 치사해.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어.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예요. 내리다가 더 이상 내리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다시 올라가. 카카오요? 카카오뱅크. 뭐든지 바닥이 있겠지. 카카오뱅크나 갖다 VI 때려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사장님이 그러라 될 거 봐. 사장님 좀 있으면 주포가 될 거 봐. 원래 주포입니다. 저도 주포가 돼야 되나? 어마어마하죠. 금액이 있으니까. 네 사장님. 아니 저기 있잖아. 사다리. 전부가 사다리 좀 서울에. 카카오뱅크가 아주 기술적으로 많이 팔고 조금 사고 많이 팔고 조금 사고 그랬네 아침부터. 근데 이게 못 올라가면 28도 못 올라가요. 이게 대장주예요, 대장주. 이파라고 엮였어. 엮인 게 아니라 형님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잖아요. 스테이블코인은 안 할 수는 없어. 해야 돼. 스테이블 코인을 안 할 수는 없는 게 아니고요. 미국보다 더 빨리 해야 돼.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돼. 아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 일단. 근데 이거는 갖다 붙였을 뿐이지 원래부터 좀 뭐가 있었어. 보세요. 뭐 있어? 우리야 그냥 뭐 목표가가 2만 원 이상 놓고 있으니까 마음 그냥 푸근한데 저걸 진짜 아까도 모르고 사 있는 데는 저기 어떻게 붙어 있는 거지? 대박입니다. 아 심장이 듭니다. 심장이 듭니다. 형님 처음에 거래량 1억 2억밖에 안 나오는 놈한테 그 돈을 집어넣으면 나머지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놈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받아봐줄 준비해. 다 우리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형님 주식으로 돈 버는 놈들은 따로 있더라니까. 기아가 이제 원위치 왔다. 모를 원위치. 이놈 자식 올려라 줘. 그럴 거예요. 그런 자신감 아주 좋아. 그래도 중국하고 관세 서로가 타협이 된 것이 영향이 있긴 있을 거야.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미 다 반영됐어요 형님. 아이 관세 때리겠다고 하는 것이 다 반영이 됐었잖아요. 뭘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 이제 합의문을 낼 뿐이었지. 서로가 조정하는 방법. 현대차는 형님 지금 올라와 버려요 지금. 아까부터 현대차는 지금 기아차도 빨간불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현대차가 먼저 올라왔다고. 대장이 먼저 올라와야지. 기아차도 올라왔습니다. 천만 다행이네 진짜. 이거 바닥 안 오늘까지 안 찍어주면 큰일 날 뻔했거든. 형님 여기 안 누워 계실 거면 보일러 아니 보일러 에어컨 끕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안 들어가시고. 사장님 오늘 들어가실 시간 없어. 거기는 여기가 시원하면 거기도 시원해. 아니 아침에는 여기도 흐덕지근했어요. 부덕지는 어디? 네, 여기도 아침에 습도가 많은데 햇빛이 강하니까 완전 찜통방을 만들더라고. 아마 비도 이제 비가 막 오면은 폭탄으로 쏟아지니까 하수도 역류하면 또 그거 나올 거야.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한 번씩 비 좀 한번 때려놔야. 얘는 네. 지금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 아무 상관 지금 뭐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올랐다고 사장님한테 전화 온대. 여보세요? 통화했는데 오늘은 좀 서울 가 있고. 와 세상에. 들어올 때는 와 하정없이 때려버려. 세상에. 4칸씩 한 번에 올라가거든. 한 칸씩이 아니야. 4칸씩. 500. 아까 540원까지 올라가더라고. 와 이게 어디까지 뚫려버린 거야. 이제 덜컥 겁이 나네. 진짜 거래량 끝내준다. 한 번에 뭐 그냥 다 가져가 버려. 사장님 몇 단계씩만 올라가 버려. 4칸씩 올라가. 진짜 무섭다니까 지금 이게. 형님 이게 스테이블 지금 대장 되는 거야 대장. 오 드디어 500원 올랐어. 형님 계좌는 진짜 힐링이구만. 계좌는 올해 안으로 제가 봐서는 20억은 형님 스타일로 해버리죠. 아니 어차피 올해 한 정도 더 할 거 아니에요. 카카오뱅크 5,000주야 여기 2,000. 아 이것도 형님 이거 대장이라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 레포트 나와요 형님. 7,500주 들어간 거야 이게. 카뱅이요? 카뱅? 카카오뱅크. 7,500주요? 또 아까 때려놓고. 전 250주 받았어요. 7,500주에 걸려들면 죽어 걸려들면. 어차피 7,500원 지금 얼마치인데요? 형님 대장주에 들어가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는 3만 원 치고 3치는 21이잖아. 여보세요?
이제 형님 이재명은 다른 주식시장을 트럼프처럼 살림이 한 문제가 없는 거고. 그거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영리한 거야. 그거라도 안 하면 큰일 나. 떨어져서 되도록 싸겠어. 근데 형님 스테이블 코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형님 난리 나버려요. 돈을 풀어요 형님. 돈을 푸는데 재정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좋거든요. 만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더 빨리 만들어 버려야 돼.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수출이 아니잖아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형님 그 이파리 MOU 맺었다는 그 뭐예요 그?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있잖아요. 여기가 형님 일종의 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아니야. 공기업이라고 공기업. 그게 디지털 화폐를 중국에서 처음 먼저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에. 오메 형님. 오 쓰러지겠네. 쓰러지겠어. 그게 디지털 화폐라니까. 오메 오메 형님. 그게 꼭 필요하다니까. 아 형님 나 진짜. 그거 해갖고 그걸로 기축통화하지. 형님 이게 기축통화예요 이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지폐를 대체해본다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또 스테이블 코인 또 지금 그래가지고 카카오뱅크가 떨어진 건데 카카오뱅크 결론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야. 숨 넘어가지 말고 자 진정들 하십시오. 죽어불면 돈도 뭣도 필요 없은 게 내가 이런 거 갖고 뭐 그렇게 충격. 아니 무슨 자격지심이 있어. 뭐 말만 하면 이야기를 곱게 해서 들어. 아니 그렇게 안 해. 아니 나 진짜 하는 소리예요. 이런 눈이 이렇게. 아니 무슨 말을 못하겠다. 그거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말라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참. 눈이 너무 즐거워서 난 저 사장님 너무 부럽다. 아니 근데 많이 기다렸어 형님은. 처음부터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상한가가 얼마더라? 최고의 성재가 형님이요? 그냥 상한가를 봐야 돼. 왜냐면 5,950원이 상한가입니다. 형님 그게 5,950원. 의미가 없어요. 사장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샀다 15,000원 샀다 이게 의미가 없다고 꼭대기에 있어. 우리 여사님도 사장님 상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긴장하지 마 괜히. 지금 뭐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막 끝까지 올라가네. 끝까지 올라가? 세상에. 상한가 붙일 건가 봐. 아 이 정도 되면 답 나왔지 뭐.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이야. 와, 거래량 봐. 와, 이 장대 950원에 상한가인데. 형님 그 누님도 가지고 계신가? 그렇지. 아니 형님 장모님 그러니까 장모님도 주식해요. 돈이 많으시지. 사장님도 처갓집에 돈이 많으신가 봐. 처갓집에 돈 많은 건 좋아요. 와 세상에 상한가 붙일 것 같은데 이럴 수. 누가 작정한 놈이 있네 형님.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작정한 놈이 있어 누가. 장대 양봉 좀 봐. 세상에 조금밖에 안 남았어. 오래된 표현이요. 진짜 금방 붙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세상에. 하루 종일 2만 줘도 거래 안 되는데 2만 줘. 저 한 줄에 2만 줘짜리 있잖아. 지금은 오늘 얘가 대장이 대장. 거래량 보니 대장이. 나를 치고 나가시오 그러잖아. 서울 고성공 이해 안 해. 아까 올라가더니 다시 팍 떨어뜨리더니. 형님 울릉도 거친 마당을 가지고 계시죠? 그때 부천 들어갔다 했으니까 돈 좀 되지. 그것도- 싸게 들어갔으니까. 아니 형님이 해줘서 금액을 키울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원래 조금 가지고 있었다며. 원래 그거 못 온다고 했었어. 그런데 내가 살아겠지. 아 잡지에서 안 한다고 그랬어. 아니 왜냐면 갖고 있다가 팔고 그랬지. 제대로 적응을 대응을 못했었는데 이제 자신 있게 하는 거지. 사장님은 그 여유로움 진짜 아무나 가질 수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매도 2위, LG CN이 이거하고 참 있거든요. 아까도 강의가 카메이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여기서 조정 받았잖아요. 올라가다 여기 조정 받았잖아요. 여기서 한번 받는 하려고 했잖아. 예. 잘하면 그냥 다시 여기까지 때린다니까. 다시 쭉 오늘 아니면 이번 주 내로 2 이상 가고 모르지 이제 그 가야 하는 건데. 그 모르죠. 얘들이 붙이든 안 붙이든 그냥 마음대로 갖고 놀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다음에 되면 슈퍼될 것 같아. 여기서 거래량 터쳐서 올렸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안 나왔잖아. 여기서 자금이 들었잖아요. 여기서 나간 흔적이 없죠. 나간 흔적은 여기 지금 파란 게 없어. 올릴 수밖에 없다니까. 빠지지 않았어. 얘도 지금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가고. 그렇지. 최소 거래량 나오다가 예. 이번에 최소 거래량이 돼야지 집거래가 갱신하네. 아주 단주도 때리고 별짓 다 하는구만. 단주 엄청 많네요. 보도광장 아주 다 떨어버려. 이런 개미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개미들이 못 견디지. 사장님 단주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단주는 왜 이렇게 많아요? 저게 이제 개미들 헷갈리는 거예요. 저걸 보고 내린다는 사람 있고 저걸 보고 올린다는 사람 있고. 근데 사장님 파란 거 보니까요 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오늘 또 300만 주 터졌으니까 310만 주 거래량을 늘리는 거야. 카카오뱅크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이고 야 사장님 진짜 단주 많다. 형님 식사하고 오세요. 형님 식사하고 오세요. 계속 왕복. 아니 얼른 식사하고 오세요 형님. 사장님 오늘 밥을 먹어야지 뭔 소리야. 카카오뱅크 때문에 아 형님 갔다 오세요. 내가 전화해드릴게요. 갖고 가야 되겠네. 예. 잘 다녀오세요. 다 올라갑니다. 힘듭니다. 갈색 머리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예뻐 죽겠어.
멈춰가지고. 그러니까요. 다행이죠, 다행. 오늘 내려가면 좀 황당스럽거든 게. 그러죠. 세 종류야, 세 종류. 와, 밖에 완전히 섭죽나는데 형님. 좋은 정도가 아니야. 야, 이거 사람 쓰러지겠는데. 정도가요. 되게 사람 기분 나쁘게 덥네. 형님, 그 캐틀벨 10kg짜리로 주문했습니다. 그게 8kg예요. 아, 그게 12kg. 그것보다 조금 더 가벼우면 되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 형님, 근데 떨어뜨리면 아파트인데 시끄러워. 아니 떨어지면 어떻게 안 떨어져? 아니 침대 위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형님? 떨어지면? 아니 매트리스 있어. 아, 아래쪽에? 그 매트리스 있어. 아, 바닥에서 주무시게요? 아니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식 잡아서는 이제 저기로 가야지. 침대로 가야지. 침대 돌침대인데 이거 떨어지면 또 큰일 나지. 뻐개진다니까. 그러니까 큰일 나. 카카오뱅크는 외국 애들은 사고 외국 애들이 팔고 기관이 사고 외국 애들이 많이 팔았네. 좋은 데는 좀 돌아서면 괜찮거든요. 3kg짜리 갈비 2개 포장해 놔갖고 여기다 거 있어. 2개 갖다 줘요. 26만 원 남았지. 24만 원 남았지. 2개 가져왔어. 13만 원짜리 2개 가져왔으니까 50만 원 주고 24만 원 2개 포장해 놔 있다가 10kg짜리도 괜찮네. 10kg짜리가 거기 있어요. 여기 없어. 12kg짜리가 올려보니까 10kg짜리가 무겁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형님. 제 생각에는 그 8kg짜리도 괜찮아요. 지금 거기 있는 거 형님이 하시는 거. 그래요? 저는 잘 때는 그거 하고 자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도 괜찮아요. 예. 그거를 형님 이렇게 잘 자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렇게 잘 안 거예요. 그냥 숨을 자연스럽게 쉬잖아요. 호흡을 마실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옆으로 힘을 그렇게 그러다가 눌러줘요. 그리고 형님 조금 더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이렇게 뒤로 시키잖아요. 이렇게 시키면 여기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지압효과가 엄청나요.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비만이 심하고 그게 아프지 않아. 저는 아무래 아프라네. 이렇게 편안해요. 뭐라고요? 저기 뭐야 하약으로 나왔어. 관세 때문에. 근데 투자 의견으로는 12만 원으로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12만 원으로 나왔네. 그러면 12만 원 가면 괜찮지. 그런데 이미 관세는 이미 적용됐고 이게 언제 나온 건데? 지금 보는 NH에서 근데 이제 이 관세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는 상품 가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판매량이 비싸지니까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것이지. 그렇지. 근데 미국이 지금 경기 부양하려고 금리를 내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레포트가 반드시 맞는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관세를 우리만 맞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도 맞고 뭐 다 맞는 건데, 일본도 맞고 다 맞는데 그런 말은 싹 빼버리고 그렇게만 얘기해버리면은 무슨 뭐 아메바야. 유럽에서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소리는 왜 안 해? 그런데 목표가는 12만 원 해놨어. 제일 중요한 거는 외인들이 우리 시장에 컴백을 하냐 안 하냐거든요. 근데 컴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달러는 계속 약세를 유지할 것이고. 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든다. 아니 지금 무언가 움직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저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 전문가 같은 느낌이 딱 나잖아. 이제 코가 찬도 이제 제대로 잘 쳐나가면서 그것도 그러지만 이렇게 하면은 수령을 다 하고 아니 경고 종목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분이 2천 얼마 때부터 올라온 거지. 2,400원, 2,700원 아니에요? 2,400원, 아 그래요? 2,400원까지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268,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 뭐 바닥에서 보면 100% 올랐다는 거. 360원. 묘하게 떨어지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금 신고가 상태. 거래량 잘 들어가면서 올해 올리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지. 아, 기아 기아 지금 문제가 있을 정도가 아니죠. 그렇지. 카카오톡에 수급 좀 들어오려나? 내가 칠 거야 나중에. 그만 뺐으면 좋겠다.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당연히 해줘야 돼. 경고 종목 때문에 경고. 아니야 그것도 그거지만 절대 급등은 안 좋아. 주식에 있어. 저금 저렇게 올라가면서 수렴을 해줘야지. 급등이 나와가지고 상한가 가가지고 수렴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 진짜 갈놈들은 하루에 5% 6%씩밖에 안 올리는 거예요 원래. 차라리 그게 낫지. 사장님, 테슬라 있잖아요. 운전자 없이 고객의 집까지 완벽하게 배송이 된대요. 완전 자율주행이 성공했대요. 야 멋지네. 배송을 사람 없이 집에까지 갖다 줬다 그 말이잖아. 야. 그 로봇택시 그거는 그러니까 주소 입력시킨 다음에 지 혼자 갔다 그 말이네. 근데 어디서 보냈을까? 모르겠네. 아니 바로 집 앞에도 보낼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나와? 그건 안 나오고 로봇택시 5명을 씻었다. 완전 자율주행 성공.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 집 근방에까지 와가지고 딱 내려놓고 장난감 보내듯이 보낼 거야. 몇 킬로를 완전 주행해서 갔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닐까? 예를 들어서 한 300킬로를 자율주행해서 배송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엄청난 거잖아. 그러면 엄청나겠지. 그렇지.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 차고지가 있었는데 어디 천안까지 한 200km를
자율주행에서 배송을 했다라고 나왔으면 야 그건 어마어마한 건데. 단기 과열 신호 투자 위험 종목 지정 건수가 10건인데 작년 상반기에는 6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67%가 지금 단기 과열 신호. 단기 과열 종목이 위험 종목이 건수가 많이 급하게 오른 10건인데 종목이 과열이니까요. 작년 상반기에 6건인데 올해는 10건. 지금 6월달이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때 67%가 지금 좀 많아졌네. 그렇죠. 토스뱅크도 스테이블 코인 협의체에 가입한다. 아 그래서 아까 이월드라든가 이런 놈들이 좀 올라왔구나. 근데 스테이블 관련주들은 실제로 안 올랐어 오늘. 오늘 얘가 스테이블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단독이야. 혼자만 오르고 있어. 그 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다 떨어지고 있잖아. 제주은행도 떨어지고 있고 한국정보인증도 사실 뭐 방금 전에 올랐지. 얘가 떨어지고 있었거든. 한국정보인증도 스테이블 관련주인데 얘는 지금 28은 떨어지고 있고 다른 것은 다 마이너스야 지금. 근데 28은 아까 28만 지금 올라갔던 거거든. 아까 23%인가 그까지 올라갔을걸? 24.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건 25%가 넘었죠 아까. 25%.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난 상한가 갈 줄 알았더니 못 갔다. 못 간 게 아니고 안 간 거지. 안 가야 돼. 원래 그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자리가 5,256억 정도거든. 그러니까 한 14%에서 15% 정도에서 정착할 거야. 14%나 15% 사이에서. 이야, 카뱅하고 같이 거래량이 비슷비슷하네. 카뱅? 카뱅은 거래량이 지금 1,600억인데. 아니요, 500, 10.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 500이 넘었는데. 주식 수로 따지면 그러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600억. 이팔은 금액으로 따지면 250억. 어찌됐건 주식이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른 거지.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른 거라고.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건 좋은 거지. 당연히 그렇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올라야 정상이고. 오늘 팔 사람 많이 팔게. 그렇지. 팔 사람도 많이 팔고 또 들어올 사람도 들어오고 그랬겠지. 새로운 시기들이 또 5천 얼마에 샀으면 안 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좋은 거지. 이렇게 넓어지면서 주가가 오르면. 저 밑에서 샀으면 아무래도 팔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평단이 높아지고 있는 거지. 높아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리고 아까 단주가 나온다는 거는 뭔 의미냐 그러면 나 세력입니다. 나 세력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단주는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 개념 이전에 뭔가 주포들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의 증거야. 증거. 주포는 얼마나 갖고 움직일까?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주포들은 뭐 주포들도 이제 손이 바뀌는 때가 있어. 기존에 있던 주포가 나가고 또 새로운 주포가 들어오고 하는 식으로. 주포가 개미일 때도 있지. 개미가 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개미일 때도 있어. 내가 왜 개미일 때도 있냐는 얘기를 하냐 그러면 개미가 산 날 오르는 종목들이 간간히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최대 주주 쪽하고 연결돼 있는 개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최대 그러니까 이제 전환사채라든가 뭐 삼자배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 주주 쪽을 대변하는 어떤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 수는 없지 물론 그거를. 그럴 때는 세력이 주포가 개미가 주포가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 많이 사면 그렇게 되고 많이 사면 그렇게 되고 많이 사면 개미가 이팔도 그렇게 해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난 알 수는 없지. 알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쭉 지켜온 바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증거는 없지. 손바뀜 할 때 좀 높이 손바뀜 해야지 평단이 자꾸 올라가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평단이 올라간 거야. 왜냐 그러면 거래량이 1억 2억 밖에 안 되던 놈이 200억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대표성이 있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성이야. 대표성.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선거 조사를 할 때 100명을 단위로 뽑는 것보다는 10배, 1000명을 단위로 리서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신뢰성이 있지. 마찬가지야 주식도. 지금 이 가격에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말은 뭐야? 평단이 높아졌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구조가 지금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손바뀜이 되면 평단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찌됐건 오른 가격 지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13%대잖아. 그러니까 떨어졌다 하더라도 13%대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지. 모르는 내가 봐도 그러네.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왜 단주가 나왔을까 연결해보면 되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단주가 나왔을까? 그러면 이 단주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가능해지지. 이팔이 그래도 한 14% 지금 왔다 갔다. 아까 얘기했잖아. 14% 정도에서 이 전거래 최대 거래량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안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 사람한테는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야, 얘는 한 호가만 10원, 20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30원씩 부쩍부쩍 돼요. 형님, 이 팔이 호가가 얼마 되면 바뀌죠? 지금은 10원 단위잖아요. 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만 원이죠, 형님. 2만 원인가요? 호가가 저기 10,000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만 원 넘어져야지. 이게 10원 단위가 아니고 10,000원 넘어가야. 그래요? 만 원 넘어가고 또 5만 원인가 넘어가죠. 10만 원 넘어가고. 우리 S&T 할 때 형님 만 원이었나요? 맞아. 저는 카카오톡에 수고 좀 들어올까.
카카오 뱅크요 형님? 아 형님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아니 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를 떠나가지고 이거 수급이 들어왔던 놈이기 때문에 사장님 워낙 많이 써가지고 많이 수익을 팍 내야 되는데.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시간 되면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형님이 눈이 아마 동그래지실 겁니다. 그게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일인지. 왜 트럼프라든가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대통령 되자마자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오고 왜 자신감에 차 있는지. 지금 트럼프도 자신감에 차 있잖아요. 난 무조건 된다. 삼선도 가능하다. 왜 그러겠어요? 뭔가 있거든요 지금.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애널들이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이 옛날에 금이 돈으로 바뀐 거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형님. 그거 아니야?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래버려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골 때리는 일이 벌어져 본다니까. 뭐냐 그러면 앞으로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해 본다니까. 근데 돈을 푸는데도 재정은 좋아져. 돈을 푸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해야 정상인데 거꾸로 돈을 푸는데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는 하락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야. 그게 있다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죠.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은 물가가 오른 거잖아. 그렇지.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이 물가가 오른 거잖아.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오르잖아.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돈이 이렇게 늘어나, 유통량이 늘어나는데도 국채를 발행하고 막 돈이 늘어나. 국채를 발행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그 기반으로 발행을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내려가고 그런 일이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야. 나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증권 방송 애널들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통화량만 늘어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도 통화량이 늘어나서 이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 같이 영리하고 트럼프 같이 영리한 놈들이 대통령 되자마자 하는 소리가 나는 무조건 경제 잘할 수 있어 이거잖아. 어떻게 잘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재명은 제껴버리더라도 트럼프 같이 영리한 놈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자세히 들여다봤지. 근데 무서운 일이 있더라고. 깜짝 놀랄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푹 올인해 있잖아. 나 지금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잖아. 카카오뱅크, 제주은행, 카카오페이. 사장님 뭐 카카오뱅크 난리 나갔다. 예? 카카오뱅크 난리 나갔어요. 왜? 아니 사장님 또 돈을 또 많이 버시는 거죠. 사장님은 돈 벌 벌크 같다 이거지. 그럼요. 그걸로. 그럼요. 아이. 사장님 간단히 잘 버는데 그냥 카카오뱅크까지 해주고. 그러면 딱 작은 형님 옆에 붙어 있어. 그러면 우리 박 셰프도 따라 보는 거야. 원래 바이러스야. 똑같이 하려고.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사람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 새우랑 차는 거고 세상 일이 다 똑같지. 원래 따라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앞차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밤에서 또 끔끔할 때 가봐요. 앞차 하나 딱 세우고 가면 얼마나 편해. 그게 약은 거야. 안개가 잔뜩 꼈는데. 그러면 사고가 나도 나는 안 나. 그렇지. 앞차가 사고가 나겠지. 이렇게 띄워놓고 앞차 먼저 세워놓고 갔대. 하도 안개가 껴. 주식뿐만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야 인생살이가. 또 오르네. 한 16.17%. 아 사장님은 사장님은 사면 난 한 10분의 1, 20. 고생한다. 너 여기 안 사. 그래도야. 그때 오늘 몇 발짝 걸었어? 그렇지 이제 하루하루가 틀려져. 알겠습니다. 예. 기아야 그대로 수고 좀 들어라. 잘한다. 오샤 올라가네. 기관이 사요 기관이. 아이고 좋다. 기관이 사야지. 나 좀 개미들이 살까봐 무서워 죽겠어. 사장님 제가 갖고 있는 저 개미들이 제발 좀 샀으면 좋겠어. 개미는 위험 신호야? 외국인들이나 기관 연기금이나 좀 사든지. 카카오뱅크가 폭발할 것 같은데.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폭발 그 한방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별거 아닌데 뭐. 아 그렇죠. 얘가 얘 힘이 힘이 좋다. 워낙 좋은 애라. 힘이 워낙 좋아. 이파는 오리락 내락. 사장님 기아 이런 애들 값 엄청 가잖아. 무슨 잘 가잖아. 잘 달리잖아. 기아도 잘 달리잖아. 드셨어요? 높지 않네요? 뭐가 있어? 아 사장님 이게 평단이에요. 이게 평단이에요. 중심을 잡혔어. 오늘은 좀 늦게 가야 돼. 예? 오늘은 좀 늦게 가야 돼. 왜? 카카오뱅크가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요. 아 사장님 이거 이렇게 어떻게 옮겨요? 어떤 거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기아 같은 걸 좀 밑으로 카카오를 밑으로 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걸? 예 기아 카카오 내리는 거 어떻게 내려요? 연음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 딱 집어갖고요? 연음도 갖다 놓고. 딱 집어갖고. 딱 갖다 놓고. 아 예. 마음대로. 감사합니다. 서울 버전도 비슷한. 아니요 걔는 놓지 아니 마세요. 그렇게 마음대로. 딱 집어서. 그럼. 딱 집었어. 아 오케이 여기 좀. 또 뭐 다른 것도 뭐 배울 것도 있으면 얘기해. 아무것도 없는데. 카카오뱅크가 한 방 터질 것 같아. 얘가 수급이 들어오면 무섭게 들어. 사장님 나 사장님만 믿는. 기아는 올리는 신용하다가 저 자리 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바로 저 자리 갔다 나왔다. 뭐야? 진짜 얘는 카드기 시즌 잖아요. 네? 사장님 심상치 않아요. 어떤 거요? 카드
카뱅이 아침에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장 시작하고 나서 내린 거고. 근데 이게 수급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데도 이렇게 자꾸 들어오려고 이렇게 빨간 게 들어오는 거고 자꾸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시간별로. 예, 아니 지금 자꾸 늘어나니까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래요. 하니까 이제 파는 거 보다가 사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파는 게 많았어. 여기 파는 거거든. 파란 게 파는 빨간 게 사는 건데 많이 팔고 조금 덜 사고 그랬단 말이야. 이제 1시간 넘었으니까 1시간 또 사는 게 많아지면 올라가는 건데 하긴 뭐 이거 오늘 안 봐도 뭐 큰 이상이 없겠지. 뭔 이상이 있겠어. 형님 일단 퇴근하시고 제가 보고 있을게요.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은 좀 걸어놓고 가지 뭐. 얼마 보시나요? GS 글로벌도 좀 걸어놓고 가고. GS 올라갔어요? 아니 안 올라갔는데. 사장님 카뱅이 얼마 보시나요? 얼마예요? 카뱅에요? 카뱅에 걸으면 34,000원. 제가 먼저 볼게요. 거세요. 34,000원. 잠깐만요. 카뱅이 34,000원. 그렇습니다. 사장님 개수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볼게요. 가만있어 봐. 확인 눌렀더니 또 이상한 그림이 나오네. 확인. 형님 퇴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형님. 갔어 저같이 해놓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밀으면 돼요. 뭐 걸렸어요? 들어가세요, 형님. 제 판단이 잘못된 걸까요? 카카오뱅크하고 제주은행, 카카오페이 지금 오늘 급락을 해가지고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증권방송에서 애널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까지를 좀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아침에 너무 내 생각 위주로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이 $10,000도 안 될 때 지금 $100,000가 넘잖아요. 이걸 누군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조금 연구를 해보면 이게 아주 골 때립니다. 이게 지금 상황은 방송 메인 애널들이 지금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둥. 제 말이 틀리면은 내 계좌가 박살이 날 거고요. 내 말이 오르면 제 생각이 맞다면 계좌가 조금 올라오겠죠. 장병권님 감사합니다. 오늘 묘하게 의문의 일패를 당한 기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계좌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긴 해도 아침에 카카오뱅크를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멘탈적으로 오늘 완전히 다운돼 버렸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이 정도 가격이 될 줄 과거에는 몰랐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하고는 원칙적으로 틀립니다. 이게 비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있잖아요. 한 가지 이야기가 추가로 나올 겁니다. 비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 따라오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는 세금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라는 단서가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에요. 여기에는 유통 구조상 발행자, 은행이 됐건 뭐 내가 봐서는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현금의 흐름이 굉장히 많은 이런 애들이 국채를 기반으로 한 발행자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절대로 정부는 아닙니다. 구조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가 민간이냐 정부냐를 따지는데 정부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민간이에요. 은행이 됐건 피지사가 됐건 뭐가 됐건 유통 흐름이 가장 큰 회사들이 발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 발행자가 정부는 아니에요. 세금을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다는 전제하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 민간에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중에 벌어지냐 그러면은 발행자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걸 처음부터 얘기를 하려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어설픈 얘기를 했다가 또 논쟁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이 말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만 제 말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테이블 코인을 할 때 세금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절대 정부는 아니에요. 주체는 무조건 민간이에요. 소비 발행자는 무조건 민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페이가 오늘 급락해가지고 저도 수익권이었다가 지금 마이너스가 돼버렸는데 이 피지사가 여러 개 있죠. 지금 큰 피지사가 KG 이니시스하고 그 다음에 NHN CKP인가요? KCP 애들하고 그 다음에 SNS 카카오톡 에서 상거래를 하는 그것 때문에 카카오페이하고
이 세 군데가 가장 현금 유통 흐름이 가장 크고 좋아요. 그러니까 현금 유통이 크고 좋은 애들이 발행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히 은행에서는 무조건 하려고 그럴 거고요. 그리고 잠깐 힌트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이 세금 문제를 얘기하냐 그러면은요, 자꾸 애널들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게 되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뭔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세금을 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률이 지금 하원에 계류 중이죠. 상원을 통과했나요? 근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전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가능성이 제 판단에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 뭔가 좀 아는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 그러니까 자꾸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좀 어렵네요. 좀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말보다는 그렇다면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증명이 되는 건데, 오늘 지금 제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제주은행도 거꾸로 가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거꾸로 가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거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멘탈이 조금 흔들리긴 하네요. 근데 메이저 증권방송에서 때려버리면 제 말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메이저 방송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분명 대통령급에서, 대통령 클래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할 때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국채, 그것이 미국채든 우리나라 국채든 그걸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현금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폐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은행에 예금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신한은행에 가면 신한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드릴까요? 현금으로 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시켜 드릴까요? 원화로 송금시켜 드릴까요? 이런 선택,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국가 정부에서 이걸 꼭 하려고 하느냐? 국채를 발행을 해도 이게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금방금방 회수가 돼버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좀 많이 발행을 해도 물가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이게 세금으로 회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처럼 이게 아주 적절하게 운영이 가능해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구상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세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연구를 해보시면 제가 상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 조금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이 메이저 방송에서 애널들이 하는 말을 주로 믿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내가 미친놈 취급을 당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싫은 거죠. 말하기 싫은 건데, 어찌됐건 대통령 클래스의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할 때는 뭔가 국가에 유익하고 경제에 유익하고 뭔가 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막 스테이블 코인 상표 등록을 하고 이런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민망스럽긴 하네요. 내일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떨어지면 서울보증보험을 정리를 해가지고 단타를 해야겠네요. 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원래 잘 오르고 있는 놈을 굳이 파는 것은 조금 잘못인데요.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외인들 지분이 좀 많은데 외인들이 팔아버리니까, 많이 가진 놈이 파니까 좀 겁이 나긴 합니다. 아침에 장정거래에서 카카오뱅크의 어떤 유인 작전에 제가 말려들면서 하루 종일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주은행이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자리가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정책이 폐기가 된다거나 그러면 아마 크게 하락할 수 있는데요. 조만간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법안이 통과하거나 통과 못하거나 결정이 나올 거고, 근데 제가 조사대로라면, 그대로 된다면 이게 국가 재정을 근본적으로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됩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급에서, 정상급에서 이거를 그렇게 목매다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물론 국채를 사들이는 국채를 소비하는 쪽, 지금 현재는 보통 은행들이라든가 큰 사모펀드들이죠. 은행으로 보고, 은행 쪽에서도요, 국채를 매입을 해서 그 분량만큼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국채 수익률이 있습니다. 발행자 쪽,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뭐 피지사라든가 이런 데서 만약에 발행을 했다, 국채를 사들여가지고, 그럼 그게 세금으로 국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자 소득은 전부 다 발행자의 몫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수수료를 또 대체할 수도 있죠. 어찌됐건 발행자도 좋고 국가도 좋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국채가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지폐하고 똑같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금도 결제하고 은행에 가면 원화로 바꿔주기도 하고 뭐 공과금 납부도 다 돼버리고 이러니까요. 지금 공과금 납부 때문에 이 팔이라는 종목이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공과금 납부 때문에. 자, 어찌됐건 간에 제 판단이 크게 잘못돼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 폐기된다. 요게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리스크 말고, 그럼 나는 왜 이것이 꼭 될 거라고 믿느냐? 나는 이건 소수 의견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 말고 우리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나왔고 며칠 전에 CBDC, 그러니까 한국은행 CBDC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저는 거기서 어떤 암시를 받았냐 그러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세금을 낼 수 있는 국세, 지방세, 공과금, 이걸 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보다 먼저 나올 것이다 라는 암시를 받았어요. 사실 일반 메이저 방송에서 넥타이 메고 양복 딱 걸치고 품위 있게 하는 말이 아니라서 내 말이 맥힐 리는 없죠. 그래서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어찌됐건 좀 꼬였습니다. 오늘 스텝이 여기까지 할게요.